최고의 콤비 톰과 제리 차영주 소장과 김민수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네. 두 분 부러워요. 왜요? 화요일 금요일마다 연합인포맥스에 썸네일에 두 분의 그 얼굴이 참 당당하게 올라가고. 예. 그럼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얘기네. 네, 이쪽으로 저는- 오시고 얼굴 올라오실래요? 얼굴 안 올라오시고 거기 계실래요? 아니 난 좀 그래. 오늘도 저 썸네일이 지금 얼핏 보면 윤지호 센터장님이 진행 맡으신 거 같고 예. 두 분 패널 걷잖아. 우리 승희 씨랑 나랑 예. 째맨하게라도 얼굴 넣어주면은 그래도 승희 씨 팬도 있고 저도 나름 팬 좀 있는데 그래도 많으시죠? 제가 오늘 주차장에서 많으시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차장에서 네. 이 연합 인포맥스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와가지고 잠깐 네. 이제 차에서 쉬다가 시간 맞춰 올라오려고 차에 딱 나오는 순간 문을 열고 모 PD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 PD님을 만나서 다정다감한 가정사를 얘기를 나누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우위를 돈독하게 했는데 네. 그분이 저거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야. 이따가 좀 부탁해 주세요. 그 일부러 제가 그 앞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어쩐지 오늘 좀 살이 좀 빠지시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다 그런 작업이 필요한군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승혜커님은 자체 발광하시니까. 자체 발광. 그 옆에 계시는 부분 옆에 계신 분은 그냥 발광. 아니 그게 아니라 승희 그 발광하시면 그 옆에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주차장을 좀 그래요. 다녀봤다가 네. 발광이 연락하겠습니다. 이 발광과 저 발광이 있구나. 야, 그럼요. 예. 이것저것 떠나서 예. 참 신통방통해요. 네. 지난주 우리 차 소장님 1부 마치고 가시고 2부에서 우리 또 염성환 이사하고 김민수 대표가 2부까지 하셨잖아요. 네, 금요일 그렇죠. 날. 예. 마지막에 이렇게 종목 얘기 좀 하던데 종목 얘기는 안 하고 딱 업종을 얘기하면서 우선 우리 1부 때 예. 사료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발 담그지 마시기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네, 그렇죠. 훌륭한 예, 멘트를 예, 남기셨잖아요. 네. 그랬더니만 뭐 7일 점상 찍다가 그냥 푹 꺾어지고 네. 거기다가 2부에서는 네. 종목 얘기는 안 하고 음식료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또 월화 날라가네. 그러다가 벌써 한 일주일 됐지만도 그 감탄보라 공구문부터 해갖고 에코마케팅. 아유 정말 김민수 대표 정말 이건 빈말이 아니고 대단한 촉이세요. 인정합니다. 정말 인정합니다. 부럽습니다. 촉새. 뭐라고 불러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이건 인정해야 되는 인정해야 돼. 되는 아닙니다. 일이야. 오늘 차영주 소장님의 에코프로를 보고 역시 차영주 소장님의 감이 맞다. 무슨 에코프로. 분위기죠 오늘 우리 저희? 그러니까 저는 한 방에 먹는 거고요. 어. 한 방에 먹는 거고 이제 김민수 대표는 이 잽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때려 눕히는. 우리 톡방에서 우리 3명 톡방에서 또 우리 차영주 소장님 네. 틈 만나면 또 자랑질이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날아가니까 오늘 또 에코프로 그러면서 그걸 하시더라고. 아닙니다. 거기다가 에코 마케팅 잘 가는 건 내가 알고 그래가 내가 오늘 한번 지금 쳐보고 있어요. 그냥 네. 에코로 시작하는 종목이 뭔가 싶어갖고 보니 에코랩,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로 HN, 에코플라스틱, 에코마케팅, 에코캡, 에코바이오. 저 버럭 소장님 네. 꼭 그렇게 경박스럽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지금 에코프로도 가고 에코마케팅도 가니까 나머지 뭐 다 조금씩 발을 담아도 될까요? 에코 좋으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에 음. 에코가 들어갑니다. 오늘 자료 준비한 거예요. 오늘 자료 준비한 거에 자료 에코가 준비한 에코 들어간다. 에코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일부 뒷부분에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나옵니다. 일부 초반부터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승희 씨나 저까지 또 바로 옆에 있는 또 절친까지 불쾌해지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근데 오늘은 에코가 일단은 힌트. 오케이.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딴 데 안 가시죠. 자, 채널 돌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1분기 이제 지났고 이제 벌써 2분기 시작했어요. 네. 벌써 4월 5일이네. 예전 같으면 이거 나무 심는다고 놀았는데 요새는 뭐 식목일 놀지도 않고 어쨌거나 자 2분기 그래도 지수 자체는 밋밋하고 뭐 소위 말하는 화려한 종목 장세는 진짜 화려합니다. 점상 며칠 찍다가 막 훅 자빠지고 뭐 이런 대단한 건데 어떻게 보시나? 먼저 차 소장님 먼저. 일단 이번 주말에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 네. 제가 요즘 매일 여의도 가면서 보면 시간 단위로 하나씩 핍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는 시간 되시면 사람 많아도 절정일 것 같아요. 딱 이파리 하나 안 떨어지고 절정일 것 같아요. 다 피고. 그래서 보시는데 저는 이제 주식시장도 그런 계절이 오지 않았을까. 서서히 이제 꽃피는 계절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더 이상 추위와 더위로 비교한다라면 물론 이제 아직까지 완연한 여름이 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름이 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꽃샘 추위가 올 경우는 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지금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이제 목요일부터 잠정 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트리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악재들은 그러니까 악재는 계속 있죠.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짓누르는 요소가 되고 장당의 금리의 격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700선 버티고 있다고 보면 상당히 내성이 강해졌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우량주들이 좀 큼직큼직한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방송하면서 느꼈는 게 지금 그 말씀을 갖다가 네. 연성환 이사가 했으면은 내가 이제 김민수 대표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했으면은 이하 동무입니다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차영주 소장님이 장을 좋게 보셨기 때문에 김민수 대표는 이유 불문하고 물어 뜯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4월? 아니 벌써 1년이 되다 보니까 패턴도 다 익숙하게 다 하시고 그러면 좀 뭐 하라는 겁니까? 네. 그런데 항상 그렇게 딱 마음을 놓다가 훅 당하죠. 네. 이상입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시길래 훅 당한다고 생각하시오? 12%가 부러우세요? 예? 하루에 12% 나온 게 부러우세요? 부러우세요? 뭐 자랑질은 항상 하셨으니까 원래 공주는 주가 쭉 올라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딱 챙기고 나와서 또 키핑해놓고 그 다음에 또 사냥할 거 찾고 이게 진정한 고수 아니에요, 저 고수 아니에요. 네. 고수. 아니 진작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김민수 대표는 아직까지도 자신 있게 이렇게 위를 안 외치시길래. 아니 이게 지수에 대한 상승은 아니죠 지금요. 그냥 종목에 대한 상승이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승희 앵커님을 웃게 해줄 삼성전자가 아직 6만 전자라고 하게 되면 네. 이게 지금 장이 좋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플레이 빨리 하시는 분 오늘 뭐 사볼까 해서 종목 움직이는 것 따라서 따라 사시는 분들 아니면 섹터 동향 이제 움직임들 쭉 하고 추적했다가 아 이번에는 이런 섹터 가지 않을까 해서 선취매했다가 탁 들어 정리하시는 분들 이런 시장에 조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통 시장에서 5년 이상은 하셨던 분들 같아요. 그래야 이제 흐름 좀 알고 약간 이제 좀 빠르게 대응하실 줄 아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많이 매매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답답하죠. 내가 산 삼성전자, 내가 산 현대차 왜 이래? 뭐 현대차 미국 시장 점유율 괜찮았는데 왜 테슬라가 있군요. 네.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우, 순차적으로 질문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이격도가 좀 높습니다. 단기 이격도가. 근데 보통 이격도 높다고 주가가 확 빠지는 게 아니라 네. 타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격도 타고 그 쪽에서 갈 수도 있는데 야 좋은 표현이다. 이격도 타고. 이제 느낌이 온다. 그런 외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장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대형주까지 확 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약간 단기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리 쪽에서. 그래서 지금 또 종목들 쭉 보다 보면은 솔직히 안 간 거는 저 밑에 있고 또 살만해서 좀 움직였다는 거는 다 저 위쪽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매매하는 입장 쪽에서는 만만하게 살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만만한 게 예, 없다. 그게 조금 또 한계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러다 보면 이제 종목들의 단이 어떻게 되냐면은 막 저 조그만 종목들 있죠. 뭐 좀 이거를 손을 대야 돼 말아야 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막 휙휙 날아가는 현상들. 네. 이게 지금 이번 주부터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적정한 데 종목들에서 내가 먹을 거 보이지 않는 이상은 그냥 쉽게 안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실적 시즌 앞두고 있으니까 이걸 고려해서 움직일 때 조금 저희가 감안할 부분도 있나요? 어때요? 저는 그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발 가이던스가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이제 확정 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발표하도록 되니까 이달 말부터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은 몇 개 없다.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증권가에서 몇몇 기업들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나오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년 동기라고 한다라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021년 1분기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기업의 활동이 정상화됐다라고 보기 어렵죠. 따라서 그때보다 실적이 늘어났다,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여전히 기저효과다. 여전히 기저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그건 이제 실적을 이제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우리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막 때리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감안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 증권사에서 가이던스 제시하는 것보다 좀 덜 나오는 기업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가 부담력이 갑자기 급속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이 없었죠. 일단은 헉헉대면서 되는 무조건 매출을 밀어내기 위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타이어 회사가 타이어를 비행기에 실어서 날랐을 정도니까 그건 비용 불문하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보내버린 거니까 그건 다 네. 적자죠. 그 타이어는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나타나긴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건 하자. 거기까지 감안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잠적 실적 이후에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해서 2, 3분기에 어떻게 이 활로를 헤쳐나가겠다라는 것들에 오히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앞으로 가이던스를 좀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하면요. 저는 종이 신문을 한 두세 개를 쫙쫙 보거든요. 좋은 습관이에요. 예. 네. 꼰대. 아유. 야, 예. 아니 예,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보내버리시는데. 그래서 좀 보는데- 방송하기 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슬슬 요령이 들어옵니다. 조금씩 예. 적응해 가겠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예.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종이신문을 오늘 쭉쭉쭉 넘기는데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제 앞면이나 일면이나 이때 보이는 것들이 코스피 상장 기업들 지난해 순이익 160% 이상 늘었다. 그 기사들 나오죠. 주목해서 이렇게 많이 헤드라인으로 뽑아내셨더라고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크게 저희가 막 의미를 실을 만한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사람들 초기에, 그러니까 초창기,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딜레마예요. 재무제표를 보는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대응을 하려고 보니 지난 재무제표 갖고밖에 얘기 안 하는 거죠. 확정돼. 지금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하려면 2021년에 이 기업의 순이익이 얼마큼 나왔고 영업이 어떻게 됐고 PR이 어떻고 ROE가 어떻고 EV/EBITDA가 어떻고 이 분석 쫙 나오고 뽑아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여기 답을 못 찾아서 그만두시는 분 많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기업의 변화를 좀 보셔야 돼요. 그 단순한 그 기사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의 기표 분석, 거기서 매출 구조와 매출 원가의 구조의 변화라든지 영업이익 구조라든지 이런 거 찾아내 가지고 미래를 봐야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그 해상풍력 그거 하는 게 무슨 회사죠? 네. 지지하는 거 해상풍력? 구조물이요? 철골 네, 구조물? 구조물. 삼강 MF입니다. 상강 MT 같은 경우 내가 오늘 방송하고도 이래 잊어버렸어. 상강 MT 같은 경우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작년 같은 경우 적자였어 회사가. 근데 상강 MT 같은 경우는 해상 구조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인정받은 계기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대만에서 해상 풍력을 대단위로 공사를 했답니다. 그걸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상강 MT가 팍팍팍 해낸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존재를 하는데 몇몇 회사들이 이제 해상에 설치하는 데서 조금 이제 좀 부실을 공사가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상강 MT가 딱 이제 눈에 띈다. 매출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보면 적자예요. 근데 딱 보니까 작년 12월 말로 빅베스를 했어요. 빅베스라고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대청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규모의 청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을 거의 다 엎어버린 거예요. 엎어가지고 버릴 만한 거 있으면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집이 어떻게 되죠? 깔끔하죠. 먼지 하나 없죠. 그 다음에는 집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수익이 납니다. 여기에 해상 구조물에 대한 지금 이제 유가의 급등, 친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 발주처에 대한 관심, 재무제표의 깨끗함 이런 것들을 읽어낸다라면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오면 2021년 지금 기사 저도 많이 보고 지금도 오늘도 준비해 온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것은 조금 떨어진다. 지금 이제 또 더군다나 상황이 변하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 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게 다가 장황했네요. 아닙니다. 네. 여기서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또 하나 또 재리스럽게 훅 들어가게 되면 빅베스를 했는데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해상 구조물 뭘로 만들죠? 몰라요. 철로 만듭니다. 예. 녹 안 쓰나요? 그러니까 녹슬지 않기 위해서 그 이제 코팅을 한다는 기술이 있구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면 철로 만듭니다. 철강 가격
올랐죠. 음흠. 네, 그러면 수준 받았는데 수주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음흠. 비용들 다 올라갑니다. 이것도 크다 보니까 물류 비용 다 들어갑니다. 또 비용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만으로는 이제 우리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뭔가 이제 크게 나가니까 앞으로 뭐 2, 3년 뒤에는 뭐 무슨 몇백 기가는 뭐 기본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회사 입장 쪽에서는 약간 좀 불안할 수도 있죠. 이거 받았는데 수주 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 좀 힘드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요거는 비용을 오케이.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사족을 하나 달자면 기대감만 갖고는 안 된다. 기대감과 스토리가 갖춰져도 세력이 붙어줘야 된다. 그래야 주가는 가더라. 아닙니다. 그렇게 한 거 올드한 표현이고요. 어. 내력. 세력은 올드하고 내력. 이러니까 아까 짱짱님이 그러시지. 성희 아나운서 힘들어 보이세요. 힘내세요.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 대단한 아재들 사이에서 성희 씨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성희 씨가 조금 컨디션이 좀 피곤한 눈이 날이죠. 좀 부어 있어요. 지금 눈이 부어 있어요. 네네 오늘 컨디션 자체가 조금 안 좋습니다. 저 아재들이나 이 오빠 때문에 힘든 건 아니시고. 절대 아니에요. 피곤해도 그렇게 이뻐요? 예,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대표님. 기대감과 세력이란 차원에서 한 번 더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금요일 날 왜 사료주는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말라고 사료됩니다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뭐였습니까? 사료주요? 딱 그거죠. 그냥 뭐 이유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이유도 없이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소맥 가격 같은 네. 거. 대표적으로 뭐 소맥부터 옥수수, 그러니까 옥수수는 조금 낮습니다만 소맥 같은 경우는 고점 한번 팍 치고 쫙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 쪽에서 비료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점점 약해지는데 누가 매수를 붙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제 오늘 내일 했다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그냥 빠질 때가 됐겠구나 싶어서 그냥 그럼 사료 다음에 바통 이어받은 수사는? 수사는 원래 그랬습니다. 걔가 왜 가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음식료 쪽에서 이쪽이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나온다던가 그때 나왔을 때도 비슷한 스토리가 그랬었습니다. 한번 비료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들썩이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맨 처음에는 시작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 동물 씨앗 관련된 이 업체들 그 뭐죠? 그 무슨 이글스 갑자기 이글벳 뭐 이런 회사들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다음 이제 사료주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 다음 날쯤 돼서 또 수산주 움직이고 이런 패턴이다 보니까 예측하는 거죠. 예측했다가 움직이면 그냥 바로 후다닥 끝. 저는 지난번에 김민수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저도 듣고 이제 그걸 머릿속에 새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료주 비료주라고 하면 단순하게 테마주다 주가가 또 그런 감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며칠 올라오면 이게 지금 거의 절정에 달했다라는 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김민수 대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지금 매출액 대비 시총이 얼마고 영업이익 대비 시총이 얼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몰라도 그 잠깐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올라가는데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 그 정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언제 무너져도 누가 아무나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단계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동 건 음식료는 좀 가고 반대죠. 왜냐하면은 음식료 업체는 작년부터 벌써 가격들은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네. 국제라에서 처리. 그럼 벌써 이제 가격은 작년보다 한 20-30% 올랐습니다. 곡물 가격 때문에 부담이었다면서요. 그러면 고물가 따라서 같이 올라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소매 가격부터 지금 국제 밀 재고를 보게 되면은 사상 최고치에서 약간 꺾인 정도입니다. 미리. 예, 밀 재고. 재고가. 밀은 풍부하다. 네. 생각보다 밀 재고가 가격이 더 급등하려면은 밀 재고가 거의 간당간당해서 그렇죠. 절반 정도 이상으로 내려야 되는데 지금 탄탄합니다. 그럼 올라갔던 게 좀 비정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밀은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놓쳤다고 하더라도 뭐 전쟁 리스크 좀 마무리되면 또 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음식료가 간다는 게 못 간다는 게 금요일 날은 간다 그랬잖아. 가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가격은 식료품 가격을 올려놨는데 오케이 가리. 밀에 대한 트리거가 생기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르헨티나가 밀을 막대하게 이번에 생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막히니까 한쪽에서 나름대로 이게 뚫리는 거죠. 안 되면 메타밀을 만들면 안 되나? NFT로 해야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게 결국 이렇게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 제품가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기 이런 식음료는 원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만큼 마진이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월요일 날 한샘이 4% 단가 인상, 판매가 인상을 했습니다. 한샘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B2C, B2B이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하지 않죠. 사모님이 주방 고치겠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 드냐, 1,100만 원이 드냐 결 민감하지 않죠. 사모님의 의지에 달린 거니까. 나는 민감하지. 저희 남자들은 민감하지만 사모님이 예를 들어서 주방 후드를 뭘로 바꾼다 그러면 그러냐 일이 나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2분기 되면 많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오케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승희 씨가 보유 종목 중에 삼성전자 체크했고 지금 보유 종목 테슬라 체크해야 되는데 테슬라 질문하기 전에 지금 이제 계속 요 기대감과 어떤 세력의 요 테마 가운데 오늘 또 쌍용 그룹주가 장중에 엄청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 요거는 또 김민수 대표 먼저 얘기하시고 차 소장님 한 물어 뜯어보세요. 쌍방울 그룹주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가련한 몸에서 물어뜯을 게 어디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소장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김민수 대표가 물어뜯을 게 이 배가 있어요. 근데 김민수 대표는 제가 지금 뜯을 데가 없어요. 아니 원래 고기도 저런 고기가 훨씬 맛있어. 살 많은 고기보다 이렇게. 그 소장님 뜯어 드세요. 저는 싫어요. 여기가 어디인가 무슨 네. 아 근데 솔직히 이 쌍방울 비비안 뭐 KH 그룹 뭐 오늘 보니까 또 금호 HT 네 이쪽도 숟갈 놓고 막 달려드는 것 같은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전혀 단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과연 쌍용차를 먹어서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오후에 드디어 음모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음모론. 이건 음모론입니다. 네. 쌍용차가 공장이 인수한 항공 사진을 어떤 분이 올리셔가지고요. 다시. 쌍용차 공장이 위치한 곳에 항공 사진을 올리셔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쌍용차를 먹으려면 한 3천억 정도 먹지 않습니까? 3천억 정도를 먹어서 쌍용차를 부도를 내는 겁니다. 고의 부도를 내가지고 고의 부도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쌍용차를 공장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으면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다. 예. 가능하겠는데요? 항공 사진 보면 주위가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러니까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으면 거기까지입니다. 평택인가요? 네, 평택이 아니라 거기 지금 다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야. 갑자기 프리티우먼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쌍용차를 그러면 누군가 가져갔다고 치하게 되면은 쌍용차가 이제 그러면 이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자동차 시대에 뭔가 앞으로에 나갈 이런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거기 이제 금요일 날 김민수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그 핵심 메시지가 그거였죠. 네. 예. 저는 여기 해답 누가 인수한다 하면은 뭐 인수한다는 쪽에 뭐 일단 주가는 띄고 보는데 인수한 다음을 생각해 보자. 아무도 쌍용차 안 사잖아요. 뭐 아무도는 아니고 나름대로 쌍용차 매니아도 있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예. 점유율을 보나 그동안의 추세를 보나 뭐 그렇다는 차원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쌍용차 티볼리 전기차가 EV가 나와야 돼요. 이제 그렇죠.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야겠죠. 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연기관의 강자 예전에 무쏘 이런 터프한 이미지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에디슨도 그때 뭐 공영 방송에 인터뷰할 때는 테슬라를 잡겠다 그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한번 잡아보세요. 저기 주식 해갖고 수익률로 예. 제리를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소장님. 다 내려놓으면 될걸 덤벼야죠. 될걸 덤비다. 원래 아니 에디슨 EV가 테슬라도 잡을 그거지. 원래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는 가랭이 찢어집니다. 저는 그냥 제 보폭으로 걸어가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MC 우님 에디슨 주주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그거 합니다만 바이오 쪽에도 얼마나 많아요. 저는 얼마 전에 뭐 제넥신 기사 보고 진짜 분통이 터졌는데 차탄 보니까 그렇게 뭐 국가 지원금 다 받고 뭐 하고 해서 그렇게 투더문 하다가 이제 와서 또 백신 개발 중단이 뭔 소리야? 제넥신 백신 개발 중단은 금요일 오후 3시 40분에 공시했죠. 장 끝나고 3시 40분에.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좋은 증시 화려한 종목 장세
이제 성희 씨 궁금한 거 뭐 여쭤보세요. 아 참 한 가지 여러분들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게 오늘 기사 난 게 있는데 중국에 BYD 있죠 BYD. BYC? BYD 전기차. 쌍방울 비비안 BYC. BYD가 그 발표했는데요. 원래 2040년에 화석 연료차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예. 지난달 말로 화석 연료차는 공식적으로 공장문을 닫았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못 만들면 뭐 행사를 못 하네 자동차 그러니까 업계에서. BYD 같은 원래 전기차 회사이면서도 이제 화석 연료를 만들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기사 검색해 보세요. 그거 한번 그 전기차라는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셔야 될 중요한 기사가 아닌가. 근데 요즘에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 보게 되면 진짜 무섭습니다. 첫 번째는 뭐 BYD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 CATL에서 만든 기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걔는 강자잖아요. 전 세계 강자잖아요.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핫한 쪽은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대세가 된다고 하면서 이제 또 우리 내재화할 테니까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개발해봐라. 잘 갖고 오면은 줄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 나오고 나서 며칠 뒤에 CATL이 확 치고 나온 게 와 CTP라고 하거든요. 셀 투 팩. 셀 투 팩. 팩?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셀을 제조를 해다가 거기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쭉 만들어서 이제 팩으로 가져가서 이제 자동차에 탑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불러요? 기린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기린? 네. 근데 이거 나와서 이제 우리가 그 동물원에 보는 기린. 이광수. 네, 그 기린. 기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춘원 이광수 선생? 무슨 이광수? 런닝맨의 그 배우 이광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쌀이. 저는 이진우 소장님의 그 춘원 이광수 선생님 얘기에 덕방 터졌습니다. 이거 중독스럽습니다. 너무 중독스럽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저희 아니, 잠시만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린. 네, 제가 기린. 좀 C2팩. C2P. 우리가 이제 요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이걸 씌우면 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올인원이 된다. 하나가 올인원 식으로 된다.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얘기해서 그 밀도나 그리고 또 효율과 다 계산해서 4680보다 원통형 4680보다 13%더 높다고 합니다. 빈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13% 별로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잘 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4680이 700km 간다. 13%면은 거의 777 거의 100km 더 가는 거예요. 800km 가는 거죠. 예. 800km. 100km 더 가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중국 업체들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이제 불은 안 나고? 이제 그게 문제인데 원통형은 너무 그 빡빡하게 해놓으면 그 불나기 쉽잖아. 가서 내볼까요? 툭 하고 이게 내볼까요? 불보다 이왕이면 그래 방송에 어울리게 화재 위험은 없나요?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해서 CATL 사람도 아니고요. 네, 근데 영원 하시잖아요. 근데 호주 영어만 하지. 호주 영어만. 굿다이 예. 그래서요. 굿다이, 먼다이. 야.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유럽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하. 유럽 쪽으로 이제 공장 들어가기 시작해서 뭐 파리 업체, 뭐 거다이, 뭐 EV 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약간씩 8위, 10위 업체들이 그러니까 CATL이나 BYD는 약간 눈치 보고 있는데 먼저 진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북미로 가기 시작하는 것도 지금 CATL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테슬라 조심하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가는데 미국이 또 오케이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로 가고 거기서 이제 진입하려고 시도하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이슈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가만히 두지는 않겠죠. 목 밑에서 또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고 내용들 보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오는데 여러분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심진행? 사심 방송이 아니고요. 오늘 그 방송에 어떤 그 틀 안에 이미 사심이 테슬라가 아니고. 아이템으로 오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슴이 진행하시는 거죠. 사심진행. 사심 방송으로 할게요 차라리. 저는 승희 아나운서가 올바른 방송에는 자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공감 방송. 내가 이렇게 빠졌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신 방송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니까. 아니 공감 방송이 공감 방송. 그래서 어쨌든 제가 네. 우리 테슬라 주주님들을 그렇죠. 대변해서 공감 방송. 네,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근데 변동성이 크잖아요. 어제 테슬라 급등하긴 했는데 뭐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트위터도 대폭 상승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 모멘텀이 계속 갈 수 있는 모멘텀인지에 대해서 일단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분께서 그 많은 이제 기업들이 처음에는 이제 테슬라를 보는 시각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테슬라가 처음에 이제 전기차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다. 처음에 저는 생각이 났던 게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엔진룸에다가 이제 가방을 실을 수 있는 엔진룸에다가 가방을 실을 수 있는 뭐 이런 뭐 개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처음에는 그 판매가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제 LA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충전소를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기보다는 플랫폼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이 뭐 GM이나 현대랑은 생산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들. 근데 요즘에 또 와서 많은 테슬라 그 이제 저도 보면 테슬라가 차가 좋은 건 아닌 건 다들 인정해요. 테슬라 그 다 모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풍절음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 소리. 그러니까 이제 차로서의 어떤 뭐 그러니까 좀 정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감하니까 이제 뭐 보면 품질로서 테슬라가 뛰어나다라고는 테슬라 주주들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테슬라 생태계에 들어가게 되면 테슬라 초기 모델을 갖고 계신 분이나 테슬라 최신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똑같은 OS를 쓰면서 똑같은 성능의 차가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생태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다양한 자동차 업계들이 이제 그 생태계를 개발하기 위한 결국 다시 삼성과 이제 우리가 원했던 휴대폰의 어떤 그런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싸움들이 시작했고 네. 드디어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한 기존의 글로벌 메이저들이 이제 그것을 어쨌든 그들이 가만히 놔둘 리는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을 걸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대표님이 네. 고개를 갸웃하시는 걸 제가 봐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소장님이 네. 예전에 한번 테슬라 모델 가지고 디자인 때문에 한번 가셨고 그럼 또 이번에는 풍전. 근데 Y 타보셨습니까? 모델 소리가 Y? 난다. 아니 전 제 차가 저기 유리가 이중창이어가지고 아무 예. 소리도 안 들려요. 가만히 서 있으면 옆에 오토바이 지나가도 안 들려요. 뭐 이 정도 원래 차 타고 다니면 되죠. 테슬라는 차면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스르륵 갑니다. 아니 그 오토바이가 옆에 오프트랙에 가면 네. 그게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냐죠. 아 외부 소음. 외부 소음. 그 풍절이라는 건 외부 소음이에요. 그 전혀 괜찮던데. 네. 근데 뭐 타시는데? 저요? 예. 이거. 두 달입니다. 저도인데. 아니 그거 하고 네네네. 밤사이에 트위터 오르는 거 하고 테슬라 오르는 게 뭐 트위터의 대주주가 일론 머스크가 대주주가 됐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 트위터가 오르기 때문에 테슬라가 올랐나요? 꼭 그런 건 아닌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테슬라가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기업 내용보다 외부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뭐 주식 분할한다 거기다가 지금 또 나오는 트위터 인수했다 주식 이런 분할은 언제 승인 나는데? 아직 모르죠. 승인 어떤 방식이에요? 방식도 아직 검색을 그러니까 모르. 우리가 주식 발행 한도를 이만큼 늘리겠다라고 승인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요청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지난번에 말했던 뭐 스탁 디비덴드를 위한 예. 근데 방식이 어떤 건지는 아직까지 뭐 알려진 바는 근데 없습니다. 이제 약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트위터 인수는 뭐 머스크의 또 다른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엔지니어가 아니라 저는 천재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지난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를 만들 때 보통 이제 예전에 뭐 벤츠나 아니면 이제 유럽의 고급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를 보통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도 아직도 그런데요. 부품, 그러니까 차체 이렇게 만들어다가 그거를 다 용접을 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특수 용접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도 높게 이렇게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테슬라는 아닙니다. 찍어냅니다. 찍어낸다. 네, 그냥 하나로 딱 찍어냅니다. 그렇고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레고 블럭 아시죠? 레고 블럭처럼 딱 6개로 딱딱딱 끝. 얼마나 이게 그 생산 효율들이 상당히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품 같은 경우도 뭐가 부족하고 이제 보통 이제 테슬라, 그러니까 토요타 같은 경우도 왜 JIT라고 그래서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로 해서 딱 적기에 맞게 딱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 한 수 이상으로 넘는 거죠. 이런 생산 방식은.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만약에 이제 소장님께서 아까 그랬거든요.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넘봐서 이제 뭐 위협을 당한다.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그 공장만 몇 개 이제 좀 확충돼서 나오게 거점들만 딱딱 내줘들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회사들 못 따라옵니다. 지금 이 방식은. 야 진짜 네. 얄짤 없구나. 네. 그래서 장윤수 소장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씹어 먹어버리고. 저도 반론할 기회를 주십시오. 반론하세요. 좋은 반론. 근데 테슬라의 생산 방식 인정합니다. 테슬라의 생산 방식 인정합니다. 누가 사주죠? 소비자들. 소비자들이 테슬라만 사나요? 테슬라도 효율성 인정합니다. 테슬라 잘 만드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테슬라만 사나요? 아니, 사람들이 테슬라만 살까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차 소장님도 참 독특해. 네, 삼성전자, 테슬라처럼 우리 국내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엄청난 숫자, 특히나 네. 이 승희 씨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 저렇게까지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리두기 거죠. 운동. 거리도 멀어요 지금. 아, 그러시. 물리적으로. 다음부터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가까이 뵈면은 싫어. 싫으시대요. 그냥 사슴 같으세요. 사슴. 싫어. 도저히 세상에. 근데 한번 저기 한번 씹어 드시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잘 안 씹히시네. 그러면 아니, 할 수 근데 없다. 저는 트윗. 예. 채팅방에 네. 최호경님이 그러셨어. 네. 레몬 김 대표님, 예. 할리 타시면 다리가 닿나요? 할리 데이비슨 이거 돼? 아, 이거 벌서면서 타는 오토바이 있잖아. 유아용 보조의자 안고 탑니다. 저는 할 일을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주죠? 저 못 일으킬 것 같아요. 본인까지 같이 넣어줘. 아니 넘어진다면 일으켜 세워야 되잖아요. 나 그거 보고 있으니까 전에 한번 네. 북한강 쪽에 가는데 바로 앞에서 가는데 한 20-30km를 같이 갔어. 내가 뒤에 따라가는데 보고 있어요. 안쓰럽더라고. 벌 쓰고 하는 거죠. 저리겠어. 팔저리겠어. 벌 쓰는 거야. 벌 쓰는 거. 근데 간지는 엄청나. 이거 뭐야? 두건 쓰시고. 두건도 아, 메고 네. 이거 가죽 장갑. 예. 와 지기래. 그래요. 저도 그래요. 스스로 벌 쓰는 거야. 그래도 씨 그거 한번 타보는 게 또 나의 또 로망 중에 하나인데. 아, 그러세요? 강남 가면 렌트샵이 있습니다. 그래. 역삼동에. 근데 주문 바로. 역삼동에 렌트샵이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아까 말씀드리다가 그 트위터는 제가 보기에는 트위터. 예, 네. 트위터 용도를 어떻게 쓸까요? 머스크가. 뭔가 좀 요게 이제 근데 일단 쎄하게 오잖아요. 본인이 굉장히 트위터를 열심히 사용하는 유저잖아요. 트럼프도 그러면 그거 아니야? 자기 꿈이 그거 아니야? 예. 그 자율주행 시켜놓고 앉아서 트윗하고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됐고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론 창구로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여러 가지 홍보 창구와 함께 여기다 저걸 결합할 것 같습니다. 코인을 결합한다. 네. 트위터하고. 예, 예전에 트위터가 자체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다가 뭐 몇 번 시도하다가 막간 정부 관계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마 자체 코인을 시도를 해서 만약에 제 생각에는 좋은 트위터 내용 좋아요 누르면은 0.001 도지어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뭐 활용해서 뭔가에 그러니까 SNS를 통한 그러니까 아마 저 카카오도 보게 되면은 그거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일본 코인 그 거래소 인수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카카오가 이번에 저기 그 일본의 코인 거래소를 인수했어요. 코인 거래소. 네. 네. BDIC인가 뭐 예.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신호 조건을 할지. 그냥 딱 저는 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밖으로. 네. 그건 저도 공감. 밖으로 나가 버리고 네. 네. 저 옛날 노래고요.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변화되는 모습들을 확인을 시켜줘야 다음 이제 플랫폼 업체 진정한 플랫폼 업체 이제 좋은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밸류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트위터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무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정점이 된 가상화폐 모델로 트위터를 충분히 이용하지 않을까. 그럼 테슬라 더 갈까요? 저기 일반적인 질문이죠. 그럼 뭐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더 갈까요 말까요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밀리면 그냥 사세요. 아. 네. 트위터요. 아 트위터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예. 제 생각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 그러니까 공감하는 사람은 사겠죠. 근데 에이 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안 사는 거고. 근데 저는 그래요. 생각합니다. 이제 카카오의 김- 예. 저 마지막 30번 카카오의 밖으로 전략은 이번 주총에서도 통했다라고 봅니다. 비어 있는 그렇지. 제주도 주총에서 제주도 그 진해 강당을 열어서 5분의 주주가 참석한 주총을 카카오가 제주도에서 열었다라는 거 보면 참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래도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밖으로 나간 거죠. 밖으로 밖으로 나가서 나간 거죠. 육주에서 밖으로 나간 거죠. 예. 참 훌륭한 카카오 주총이었습니다. 이 인포메스 라이브가 언제 이렇게 고차원적인 방송이 돼갖고 이 졸다 들으면 이 정확하게 뭔 소린지를 잘 모르는 저 화자들의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방송이 돼버렸네. 그래요. 지금 이제 김민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어떤 일론 머스크의 트위트 주식 인수 9.7%만 돼도 최대 주주더만요. 뭐 그래 되는데 최대 주주 같으면 이제 뭔가를 갖다가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자기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데 경제적인 어떤 동기나 목표 뭐 지향점은 김민수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딱 그림이 그려지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요거는 이제 조금 그거 한데 혹시나 어떤 그 정치적인 아니면 이념적인 요런 어떤 모멘텀 내지는 모티브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게 왜냐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접어들어서 가지고 전기차 관련 행사를 할 때마다 전기차 하면 테슬라인데 GM, 포드는 부르는데 매번 테슬라는 뺐고 최근 들어서 또 뭐 아예 대놓고 일론 머스크가 뭐 인신공격이다 싶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한테 또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 위험한 짓인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뭐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또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들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정도의 머스크인지 한번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려고요. 자, 42부인데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한번 같이 한번 방송해 보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장을 갖다가 가장 정확하게 좀 이렇게 예견해 오신 분인데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뷰가 바뀌셨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를 여쭤봐야 되니까 일단 두 분 금요일 날까지 우리 뭐 딴 거 없잖아. 고상한 척 얘기해도 끝에 가면은 다음 또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4월 동안에 금요일 저녁에 만나기 전까지 와 역시 김민수 최고 이럴 수 있는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다. 오늘은 뭐 3,000명 중에 좋아요 620명 거기 딱 20%네. 염성환 이사가 20%라도 막 동시 접속사의 20% 정도가 좋아요라고 뭐 평균 했네 오늘. 저희가 평균적인 사람들입니까? 오전에 저희 꼭 이거는 5분만 주죠. 맞다. 빠뜨렸다. 오늘 준비했던 그 차 소장님의 그 버럭 아, 뻔했어요. 버럭 타임. 아 근데 이걸 오늘 아니면 또 할 필요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건 시성 있는 거라. 쏘리. 버럭 시성 타임 있는 하고 거라. 나서 종목 얘기합시다. 일단 뭐 간단한 건 짧게 넘어가. 자료실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료실에 있고. 자료실 있으니까 중요한 한번 짚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면 2021년 그 승희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상장사 영업이익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난해 운수창고, 철강금속, 화학 등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했다. 우리가 이제 주가 움직임으로 이런 거 확인이 가능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한국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상장기업 차지하는 매출액 같은 경우 12.3%, 12.2%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 34%에서 28% 줄었다. 이게 삼성전자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성장했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사는 요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이제 배포한 건데요. 코로나 이후에 순익 변화가 바뀐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순익이에요. 순익이라는 게 토요타가 1위였다가 메리스 벤츠가 튀어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고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 물류를 보시죠. 물류. 철도가 지고 해운이 떴습니다. 철도가 지고 퍼시픽 철도가 지고 머스크라는 해운 회사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또 이제 물리의 어떤 변화. 이번에 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가 떨어지고 아마존이 올라왔다. 소매 판매에서 이런 것들 요 기사도 여러분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요 제목 치시면 나옵니다. 제목 치시면 나오니까 근데 긴 기사는 아니에요. 이분도 일본어는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정도만 간단한 나오고. 질문인데요. 코로나 이후 바뀐 게 네.
그냥 시기적으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인과관계로 코로나로 따져봤을 때 파고든 코로나로 인해서 네, 코로나로 영향을 인해서 받아서. 파고든 거예요. 아, 코로나로 인해서 후자군요. 파고들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ESG 이슈 뭐 이렇게 좀 지난 건데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미국 SE,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미국 상장돼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이러면서 뭐 스코프 1, 2 뭐 이렇게 이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여기에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 그다음에 은행들, KT 이런 것들 이제 쿠팡. 쿠팡 뭐 이런 거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프 3까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스코프 3은 협력사, 물류, 기업, 가치 사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려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얼마큼 늘어나느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가 된다. 이거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러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해가지고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가지고 지난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고 있다. 기업 부담.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구촌 살리기에 대한 환경으로 가는 방향을 맞습니다만 이것들이 법제화되면서 지금 이제 각 기업들의 환경 부담금이 늘어났다. 이 정도로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야 뭐 우리야 또 법제화하면 또 칼같이 지키는 나라니까 또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근데 저게 방향인데. 공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비용 부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해야 돼요. 탄소 배출권 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공시를 해야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공시들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게 우리 것들이 되느냐라는 걸 밝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ESG 안 들어가는 것들이 된다라면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출량을 공시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배출을 합니다. 공시만. 줄이는 거죠. 집값처럼 이제 진행이 돼. 그 규모를 담는 거니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뭐 비용이 들어갈 문제는 아닌데 지금 저게 일단은 공시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시했으면 공시한 대로 해야지. 배출에 대한 국제적 목표치를 설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탄소 이게 이제 배출량을 보는 거죠, 갖다가 ESG가 탄소 그래서. 배출량을 갖다가 연간 매년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줄여 나가겠습니다라고 공시를 했으면 지켜야지. 지켜야 되는 거죠. 무슨 발상이요? 공시하고 뭐 공시만 하면 된다고? 그 배출량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배출했습니다. 그냥 딱 끝. 이게 아닌가요?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목표치를 해야 되는데, 설정하라고요? 설정해야 되는 거죠. 아, 예. 고객님을 말씀드리고 하기야 이제 뭐 공시만 하면 되지 뭐 지켜야 되나 뭐 세상.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원스토어라는 회사가 이번에 공모를 합니다. 어허.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해서 SK 스퀘어에 있는 사업부인데 원스토어라는 회사가 이제 그 SK 다시 SK텔레콤에서 SK텔레콤과 SK 스퀘어로 인적 분할한 이후에 인적 분할을 한 그 이후에 인적 분할하면서 그랬어요. SK 그룹에서 SK텔레콤 그룹에서 SK텔레콤은 냅두고 SK 스퀘어에 있는 사업부들을 상장시키겠다. 이건 그때 이게 발표했었던 거예요. 그 일정대로 하는 겁니다. 일정대로 하는 건데 윈스토어라는 회사의 원스토어. 눈이 침침해가지고 원스토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이제 그 웹 생태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뭐 이런 건데 뭐 좋다 이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유수의 3대 증권사랑 이 머리를 싸매셨더라고요. 언론에서 유수의 3대 회사랑 그래서 나온 것들이 애플, 알파벳, 카카오랑 우리가 이제 PSR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 PSR이 7.1이니까 정확히 7.1을 따다가 얘네들의 2021년 매출액이 7.1을 더해서 시총은 1조 5천억 정도 돼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주식수로 나누면 고무가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제 원스토어 실적은요? 실적은 제가 이제 원스토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실적은 이렇게 상장 예정인 기업들은 다트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공시가 나옵니다. 다트에 네. 들어가서 제가 감사 보고서를 봤거든요. 네. 이제 2021년 2020년이죠. 2020년만 하더라도 흑자가 났습니다. 한 얼마죠? 2020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손익계산서인데 2020 5기고 네. 6기죠. 5기에서는 당기 순이익이 20억 정도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67억 정도 적자입니다. 근데 1조 5천억에 상장을 하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끝? 왜 화를 안 내세요? 왜 아니 뭐 네. 제가 뭐 화내고 뭐 있나요?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우리나라 유수의 정말 누구나 뭐 얘기해도 알 수 있는 증권사에서 훌륭하신 IB 팀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오신 분들이 만든 건데 제가 뭐라고 토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당황스럽지? 아니 저는 발표 끝? 네, 저 같은 그 뭐 척척 석사가 무슨 감히 박사님들이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토를 달겠습니까? 좀 못답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져요 또. 저 들고보다 더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니 괜히 뭐 했다가 네가 뭔데 네가 뭐 이거 아이비 전문가냐라고 소리를 들으면 뭐 몰라요 저는 그냥 이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뭐 이렇다라는 것만 저는 객관적인 팩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평균은 넘어서 한 944까지 왔어요. 에이 그래도 저희는 30%는 가야죠. 30%, 네. 30% 넘었어. 참, 말은 했으니까 네. 자 금요일까지 승희 씨, 저 네. 뭐야 저 우리 김 대표 잘 한번 그거 해보세요. 어떻게 잘하면은 합니까? 또 금요일까지 저기 그거는 잘하면은 또 이렇게 아이, 생겨. 그 한번 끄집어내 보자. 오늘은 랩 안 하고요. 그냥 짧게 또 짧게. 이제 귀중한 손님 오시니까 아, 예, 아. 그런 자리에서 막 이러고 가면 또 오지 않을까. 예. 난 뭐야? 얘기야 난 뭐야? 좀 점잖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움직이는데 오늘도 보니까 2차 전지 맨 처음에 셀 메이커 쪽도 괜찮고 소재 쪽도 괜찮고 다음은 장비가 가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네. 장비지요. 네. 장비가 가게 되면 바로 관우가 나오고 유비가 예? 네. 근데 거기서 장비주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종목 중에서 PNT라는 종목이 이건 PNT? 예, 뭐 장부가 그러니까 수주가 확 되는 게 몰리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쫙 가거든요. 최근에 장비주 쪽에서 수주 많이 몰리는 종목들,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받는 모습들. 왜냐하면 지금 다 LG에너지 솔루션부터 뭐 SK온, 뭐 삼성 SDI까지도 이제 스텔란티스랑 합작해서 이제 북미 공장 지으려고 이제 6월달에 조인트 벤처 끝나고 이제 조만간 미국 어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 회사들 보게 되면 다 어디 가서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하면 공장만 짓고 딱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장비 들어가야 되겠죠. 그 관련된 조립, 조공정부터 뭐 턴키 나오는 회사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장비주라고 검색하면 나오겠네. 나오는데 종목 이름. 다 나오죠, 다 나오죠. 거기다가 그것까지 수주 잔고, 수주 잔고까지 예, 살펴라. 그것까지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가면 좀 섭섭하죠. 종목 중에서 제 친구 원준이가 있습니다. 원준이. 네, 어. 원준. 원준. 네, 이 회사는 괜찮더라고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열처리 장비하는 소성로 관련된 회사입니다. 소성로가 열처리를 통해서 양극재, 음극재, 그러니까 라인이 다릅니다. 이거를 만드는데 이 회사의 강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재고 갖고 있다가 이거를 다 그냥 안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수주 들어왔다. 그러면은 협력사들 다 불러다가 이거 필요한 거 갖고 오고 표가 갖고 오고 자기가 기술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딱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뭐 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진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음극재 쪽 라인은 보니까 탄소 섬유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소성로를 갖고 소성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할 일이 무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그 시기 그거는 감탄부라는 계속 홀딩? 뭐 그게 뭐였죠? 감탄 공구먼. 아니 소장님이 조목 기억하는 거 야, 예. 아니 그거는 그 보유 계속 홀딩? 아닙니다. 보유하는 종목이 아니고요. 그냥 트레이딩하는 종목. 트레이딩하는 예. 종목이다. 그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옷장. 그 종목은 얘기하면서 이렇게 참 손처리가 좀 그렇다. 애매해진다. 아까 소장도 그러셨네요. 좀 그랬어. 이 얘기할 때 벌써 보유는 이렇게 그러니까 네? 오케이. 보이는 옷장이? 아니 죄송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네. 2차 전지 장비주 옥석 가리기는 그러면 수주 잔고 체크하면서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냥 기사를 검색을 하실 때 보게 되면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2차 전지 장비 수주 딱 하게 되면 이제 쭉 나오는데 작년 매출액 대비 얼마를 수주를 했느냐. 요거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PNT 같은 경우 다 합치니까 60 몇 프로가 되더라고요. 단기간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겠죠. 그 장비주 말고 2차 전지주 자체는 뭐 테슬라 효과인지 몰라도 잘 네. 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와서 2차 전지주 자체에 관심 가지고 들어가기엔 조금 늦은 거예요? 저는 뒷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앵커님이 승희 앵커님이 붙이시는 거는 그거마저도 아름답습니다. 아까 채팅방에서 그러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 보고요? 아니요. 네. 저희 보고 예쁜 거 알겠으니까 그만 말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아니, 싶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오케이. 네. 이쁜 꽃은 계속 봐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종목 얘기하면 안 될까요? 하시죠. 오. 해야죠. 저도 종목 딱 1천 됐네. 종목이 저는 뭐 금요일까지는 아니고요. 금요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2분기 내에 SK텔레콤의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SK텔레콤. 텔레콤 지금 이제 오늘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5G를 2019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투자를 했는데 네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게 SK텔레콤 여러분들 리포트를 보시면 증권가에서도 1분기 때 설비 투자는 마무리돼 가고 있고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신호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주에 나온 얘기가 미국이 본격적으로 5G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것을 바라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 5G로 이제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입자가 이제 폭증할 거고요. 선제 투자했던 SK텔레콤은 감가상각 비용이 줄어들 거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2분기 때 저는 SK텔레콤이 수익을 한번 크게 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통신사는 함부로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컨셉이지. 아니 원래 저 통신사 매매한 적 거의 없습니다. 통신사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통신사가 아니고요. 이제 그 SK텔레콤 5G 모델 가지고 투자도 안 한 거, 통신사만 생각하면 열받아요. 제가 예전 직장이 이쪽이어서 좀- 은행에 계셨다가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통신사가 다 언제 있었어요? 이 미치겠다. 같은- 예, 인포맥스 라이브의 이 참 안타까운 점이 네. 이 유튜브가 대세인 이 시대에 예. 이게 어지간하면 매일 2시간 안팎의 방송이다 보니까 예. 누가 2시간짜리 갖다가 봐. 예. 그런데 이 하다 보면은 두 분을 예. 일부 한 50분 내지 1시간에 끊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계속 나오니까 지금 고액이 통신사 고액이 내 메모해놨다가 금요일날 좀 더 드립시다. 뭐 그렇게 맺힌 게 많아 통신사에. 이거는 사기입니다. 오케이. 이상이고. 네. 여기까지만. 네네네. 야, 오늘은 근데 여기까지. 철저하다. 예. 한 번쯤은 차 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지는 네. 저도 뭐 그렇게 보입니다라고 한 번쯤은 할 만도 한데 우리 지금 톰과 제리 시작한 이래. 그 어떤 유명하신 분이 쓰신 게 있잖아요. 이생엔 글렀어. 이생엔 글렀어. 다음 생애가 오면 몰라도 이생엔 아유, 글렀어. 그러니까 예, 우리 채팅방에 어느 분이시더라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는데 예, 국고 3년 뭐 국고 5년물 10년물 할 것 없이 지금 우리나라 금리 참 장난 아닙니다. 국제 선물 시장이 뭐 난리 버거진데요. 예, 이런 얘기들도 아마 2부 윤지호 센터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